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자, 처음 보시는 분. 내리시고요. 그리고 한동안 안 보시다가 또 얼굴 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오늘 벌써 2016년입니다. 맞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 특히 또 1차 합격자분들도 많고요. 난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11월달, 12월달 강의하면서 제 본분을 가끔 잊어버리는 강의를 가끔 해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1월달에는 좀 정신 좀 챙겨야 되겠다 싶은데, 왜 그러냐면, 11월달, 12월달과 그 다음에 이제 1월달도 마찬가지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요. 난이도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한 3월달 수준에서 강의해야 될 부분들을 11월달에 그냥 얘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특히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일단 오늘은 이제 1월달 첫 강의고, 더군다나 또 공인중개사법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에 뭐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다 아시죠? 뭐예요? 자, 1차 과목은 뭐죠? 네, 민법하고 개론. 우리 저 실장님이 지금 10분 동안은 저기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서 이 앞에서만 마이크 잡고 있으라고 지금 해가지고 저 판서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저 상담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가지고서 꼼짝 말고 여기 좀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다? 1차 과목이죠. 자, 여기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차 합격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많다. 자, 내리세요. 1차 합격자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해 주시고, 여기는 일단 1월달이니까 뭐부터 중심이 되냐면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기본적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분들을 위한 공부하는 법은 별도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공부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그랬죠? 제가 혹시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예, 맞아요. 열심히. 근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복습? 복습도 좋아요. 복습도 좋고, 물론 수업 시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공부하는 것 중에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는 방법. 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시험을 보신 분과 그 다음에 교재를 읽지 않고 시험을 보신 분들의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여기서 혹시 작년에 1, 2차를 같이 공부했다, 혹은 또 1차만 공부했다가 좀 안 되신 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서 내가 과연 작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수업 시간에 판사해가지고 판서 같은 거 머릿속에 외우고 해가지고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물론 이제 열심히 외워가지고 점수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민법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강의하시는 민법 선생님 말고 다른 민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민법을 여러분들 교재 있죠? 통째로 암기하면 민법 교재 있죠? 예, 그거를 통째로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80점? 60점? 예, 60점이랑 비슷해요. 65점에서 70점 나온대요. 그 민법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민법을 뭐 이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통째로 글자를 완전히 암기했다면 65점에서 70점은 나올 것이다. 재주 있으면 통째로 암기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통째로 암기하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 이전에 공부하셨던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어디서 다 알고 계신 분들 같아요. 다 보니까 눈빛 이렇게 하면 다 알고 계시죠? 거의 다 뭐 보니까 어디서 다 뵈신 분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막 공부를 하셨던 분들 혹은 또 11월달 12월달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1차 과목 선생님들이 암기하라고 했던가요? 이해하라고 했던가요? 예,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 이해는 결국은 교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 교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젠 좀 움직여도 되겠지? 봅시다. 우리 저 움직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 조금 움직이진 않은데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읽는데 자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1차 과목. 자 혹시 저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대비해서 다시 이제 과목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도 여기 이제 처음 공부하러 오셨는데 뭐 이전에 했던 사람들 얘기만 덜떡하면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자 일단 1차 과목과 그 다음에 또 2차 과목 이렇게 공인중개사 과목은 둘로 나눠집니다. 자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학개론과 자 부동산학 개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2차 과목은 자 오늘 무슨 여러분들 교재 지금 뭐 들고 오셨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죠.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이 법령 및 실무까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2차 과목의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과목은 2차 과목의 첫 번째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시법과 그 다음에 세법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공법 이렇게 지금 세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2차 세 과목이라고 딱 했는데 요일 잡힌 걸 보면 공시법하고 세법하고가 따로 잡혔죠? 원래 이거는 또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인데, 내용이, 여기 좀 각각 좀 틀려요, 성격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과목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자, 부동산학개론과 그 다음에 민법 두 과목이에요. 이 두 과목은 1차가 합격돼야지만 뭐가 있다? 2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차 안 되면 아무리 2차 과목 점수 잘 나와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어디에 치중하라? 자,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치중하라? 네, 1차에 치중하라.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에 치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 제가 아까 공부하는 방법을 스타트로다가 시작을 해서 얘기했는데, 자, 교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읽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교재를 읽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그냥 어떻게 읽느냐? 막상 교재를 읽다 보면 정말로 진도 안 나가요. 읽어보신 분들 아마 알 겁니다, 아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민법하고 학개론.
아마 좀 구경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내용이 상당히 좀 힘들죠. 자, 1월 달과 그 다음에 또 2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과 4월 달, 그리고 5월 달과 그 다음에 6월 달 이렇게 3번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월 달 한번 진도 나가요. 그 다음에 똑같은 교재 갖고 어떻게 나가요? 3, 4월 달 또 진도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교재 갖고 5, 6월 달 또 진도 나가요. 이때는 이제 선생님마다 좀 틀려요. 요약집 갖고 나가는 선생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7, 8월 달 넘어가죠? 7, 8월 달은 뭐? 네,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출제를 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풀고 풀이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달도 아마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자 1차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 1차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며칠이에요? 4일이죠. 자, 일단 1월달 이제 시작합니다. 부동산, 자, 이전에 이제 11월 달부터 공부했을 분들,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구경을 좀 하셨죠? 구경 좀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공부하셨던 건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가 읽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자, 일단은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교재를 좀 구경 좀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요. 자, 1월 달에 한 과목을 맞습니다. 자, 그냥 저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죠. 부동산 학개론. 자, 부동산 학개론을 일단은 한 과목을 맡아요. 학개론 좀 지금 여기 다른 과목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부동산 학개론 갖고 오신 분?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혹시 페이지수, 네, 학개론.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정도 돼요? 650? 630. 630? 이야, 그 끝페이지까지 다 가고 계시네요. 여기다가요? 자, 그러면 봅시다. 거의 저기 요즘 그 문제가 없죠? 아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없이 아마 600페이지 조금만 더 나갈 거예요. 자, 하루에 몇 페이지를 갖다가 목표를 잡냐면 20페이지를 한번 목표로 잡아보세요. 하루에 20페이지 읽는다. 라고 하면 자, 30일 하면 몇 페이지예요? 600페이지죠? 그러면 거의 다 여러분들이 뭐 30페이지 남는 것은 조금 더 추가해서 읽으시면 되겠고, 자, 하루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재를 읽는데 누가 읽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도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엎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무조건 일단 진도 한번 나가서 20페이지 읽는다 치고, 어떤 분들은 욕심 나가지고 뭐 20페이지 더 읽는다고 뭐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20페이지 읽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자, 일단 20페이지를 한번 읽어나가면,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거의 600페이지를 어떻게 돼요? 읽어나가는 거죠? 자, 하루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자, 오늘 공유계사법 시간이죠? 오늘 공유계사법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수업 딱 끝나자마자 수업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 수업 끝나면 오늘 오후에 할 일 혹시 그 밥 먹는 건 당연히 먹는 거고, 이거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긴 먹어야죠? 이거 뭐 공부 못하면 해요. 다 먹자고 하는 거니까. 자, 밥 먹고 나서 그 뒤에 할 일 생각 안 했죠. 야, 공부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보니까 교재를 안 갖고 오신 것 같다. 제가, 11월 달 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자, 오늘 중개사법 시간이면,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중개사법 시간이면, 오늘은 교재를 2권을 갖고 와야 돼요. 자,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교재를 2권 갖고 오는데, 자, 뭘 갖고 온다? 일단은 오늘 공부할 거, 중개사법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시간표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잡아서 오늘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겠다. 그러면 개론 과목을 하나 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집에 가지 마세요. 다 집에 갔지요?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수업 끝나면 집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오늘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수업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아마 지금 집에 갈 거예요. 아마. 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공부를 좀 하시고 가세요. 한 2시간, 3시간. 집에 가면 공부 돼야 한대요? 네, 잘 안 되죠? 아예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0페이지 하면 읽고 가세요, 그냥. 읽고 가요. 자, 그러면 2월달 되면, 2월달 되니까 보니까 더 복잡한 날도 좀 있던데, 명절도 있고 그러죠? 자, 어쨌든 그런 거, 이런 거 빼고, 자, 민법을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20페이지 목표하세요. 조금 남으면 나중에 추가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1월달, 2월달에 여러분들 스스로 학개론과 민법을 읽어나가고요. 스스로 한번 공부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했다? 수업 시간에 민법 개론을 공부했죠. 그러면 벌써 민법 개론을 몇 번 공부한 거예요? 스스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2번 했죠. 자, 아주 쉬운 것 같죠? 얘기하는 거. 자,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니까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요게 힘들어요, 요게. 특히 스타트, 교재 읽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자, 3월달과 4월달 똑같은 방법으로, 자, 부동산 학개론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수업 한번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읽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2번째 읽을 때는 속도가 많이 나가요.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읽어나가기가 정말 힘든데, 그런데 2번째는요, 읽어나가기가 상당히 조금은,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속도가 좀 빨리 나가요. 그래서, 자, 3월달 때, 개론, 예를 들어, 요거는 한 30페이지 읽어나가죠. 자, 4월달 때 또 민법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달 안에, 자, 이걸 한 달 안에 충분히 읽어나가고, 자, 남는 시간 있죠? 요때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에 뭐를 공부하냐면 공법을 공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은 아마 1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공법 선생님이 아니니까 조금은 좀 늦춰서 3월 달부터는 공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벌써 수업 2번 듣고 여러분들 교재 2번 읽었어요. 자, 이제 요렇게 만약에 된다면 5월 달 되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얼마만큼 읽을 수 있냐면 하루에 50페이지는 읽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갑니다. 충분히 가요.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또 밑줄 이렇게 치는 거 있더만요. 거기 가면 좋아요. 그 밑줄 치는 것들 제가 보니까 거의 다가 읽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반복해서 읽어도 여러분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밑줄 치지 않아도 그냥 읽어도 되고요. 여기는 밑줄 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5월 달에 개론과 그 다음에 또 민법을 다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자, 마찬가지로 6월 달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식으로 6월 달까지 이제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몇 번 읽는 거예요? 최소한, 자, 6월 달이 일단은 뺀다 그래도 5월 달까지는 몇 번 읽는 거? 3번 읽죠. 6월 달까지 읽으면 몇 번? 4번 읽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민법 개론을 몇 번을 읽어야 된다?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읽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2번째 읽고 3번째 읽으면서 또 수업 들은 게 있죠. 수업 들은 것까지 전반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파악되기 시작해요. 자, 이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교재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상 안 읽어요. 그래 놓고 뭘 하죠? 동영상 강의를 듣죠. 열심히 듣습니다. 동영상, 여러분들이 민법 선생님 몇 번 들으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공부를 뭘로 하는 거예요? 네, 눈과 귀로 하죠. 시험은 뭘로 치는 거예요? 눈으로 치죠. 자, 근데 귀로 듣는 거와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한 2번, 동영상 2번 돌리죠? 돌려보시면 알 겁니다. 2-3번 정도 딱 돌리면요. 거의 다 앞에 선생님이 무슨 짓 하는 것까지 다 연상이 돼요. 다 나오죠? 이미 머릿속에서 앞에 이제 요 말 딱 나가면 선생님이 손 이렇게 올릴 거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화면을 안 보고 뭘 봐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소리로 들으면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뭘로 푼다? 자, 귀로 공부한 것과 그 다음 문제는 눈으로 풀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10번을 듣고 뭐 거기다가 또 속강을 해서 몇 배속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뭐 4배속, 5배속 뭐 이런 거 있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몇 번 읽으면 다 알고. 자, 그렇게 해서 듣습니다. 자, 듣는데 막상 나중에 문제를 딱 보면 동영상 강의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교재를 읽죠. 교재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뭘로 해요? 눈으로 하죠. 문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시 시험 문장이에요.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거기다가 아자를 어자로 바꿔가지고 오이를 11로 바꿔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죠. 문장 바꾸는 거는. 있다를 없다를 바꿔가지고 문제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시험 칠 때요. 자, 1번 문장 읽죠. 읽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자, 이거 어디서 틀린 것 같은데 정확히는 틀린 줄 어디가 틀리는지 정확히는 잡아내지 못해도 느낌에 어떻게 해요?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찍어요. 그럼 이거는 90%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9월달쯤 돼서 무슨 소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찍은 거에 대해서 고치지 말라고. 고쳤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 있어요. 뭐 폐가망신까지는 그렇지만 실제로 고쳐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걸 제가 아마 9월달쯤에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고치지 마라. 느낌으로 찍은 건 절대 고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자, 바로 이런 능력이 길러져요. 자, 그래서 교재를 읽어라. 자, 근데 교재를, 자, 읽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읽는 방법은 정독과 뭐가 있다. 통독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예, 통독. 혹시 머릿속에 정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리세요, 이거. 평생 못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가면서 읽으려면 이게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요 진도를 못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 나중에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은 어느 한 군데 막히면요 그 뒤부터 그걸 풀어내기 전까지는 뒤로 못 나가요. 그분들의 맹점이 뭐냐? 자, 나중에 시험 보잖아요. 한 문제에서 막히죠? 그 끝까지 풀어내요. 한 5분, 7분, 8분씩 걸려도 끝까지 풀어내고 그 뒤로 넘어갑니다. 그 성격을 조금 이제 바꿔줘야 돼요. 자, 바꿔주려면 통독. 몰라도 그냥 읽어요.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두 번째 읽죠?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 그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아, 이게 저번에는 이런데 이게 이런 내용이니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세 번째 하면 그 눈에 들어오는 개수가 어떻게 해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재를 갖다가 읽을 땐 어떻게 읽어라? 그냥 읽어라. 통독. 자,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넘어가라 그랬죠? 자,
이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경험담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자, 1페이지부터 교재 읽으라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에서도 교재 읽으라는 소리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읽으라 그러니까 읽어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100페이지 읽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딱 읽고 하니까 앞에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돌이하죠. 자, 그럼 또 읽어 나갑니다. 그럼 해보니까 또 기억 안 나죠? 또 되돌이하죠. 자, 민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딱 법률의 2편이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럼 법률의 2편까지만 열심히 읽어요. 앞에 이제 물권편 나가려고 보니까 법률의 편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도돌이해서 나갑니다. 갔다가 또 도돌이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읽어요. 자, 이 뒤로는 진도 못 나갔죠? 딱 교재 보면 표시납니다. 앞에만 때가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고요. 뒤에 허예요. 자, 나중에 이런 분들 나중에 잘 보세요. 5, 6월달 넘어가서 모의고사 봅니다. 그러면 자, 법률의 편 부분에서는 문제를요 거의 완벽하게 잘 풀어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법률의 편이 몇 문제 정도 나오나요? 보통 한 여섯 일곱 문제 정도 나오죠, 법률의 편이. 뭐 예를 들어서 8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법률의 편 8문제면 7문제 정도, 6, 7문제는 다 풀어냅니다. 근데 뒤에는 꽝이죠. 물권편, 채권편 다 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나는 법률의 편은 잘 알겠는데 뒤에는 하나도 모르겠어. 당연히 잘 알죠. 왜냐? 여기 몇 번 읽었으니까? 3번이나 읽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냐? 무조건 눈 감고 넘어가야 돼요. 몰라도 당연히 까먹죠. 자, 요거 100페이지 읽어나가면 앞에 있는 내용들 다 까먹습니다. 읽어나가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다음에 또 읽을 때는 또 까먹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공부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재를 읽어나가라.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마 효과로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가장 힘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 2차 공부를 같이 하면서 교재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서는 시험을 봤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용케 합격은 하긴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교재 안 읽어보고 합격한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인 지식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를 한번 읽어봐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읽으라 그랬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자, 1월 달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1월 달에 학개론 읽으려니까 아직 뭐도 안 나갔어요. 진도도 안 나갔죠? 민법 읽으려니까 진도 안 나갔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무슨 요일 날 있죠? 수요일 있고 개론은요? 연속이 있구나. 뭐 연속이 있어도 어쩔 수 없네요. 자, 진도를 나간 만큼만 읽으세요. 자, 이번 주에 자, 민법 자, 1페이지부터 뭐 30페이지 나갔다. 그러면 요 진도 나간 만큼 있죠? 진도 나간 만큼. 그리고 그 진도 공부한 만큼만 읽으세요.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개론도 마찬가지죠. 개론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나갔다 그러면 그 나간 만큼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배운 만큼 있죠?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30페이지까지 딱 하는데 그 중간에 뭐 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지금 일단 읽지 않고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번 주에는 요만큼, 진도 나간 만큼, 다음 주 진도 나가죠? 그럼 진도 나간 만큼, 그 다음 주 진도 나가죠? 또 진도 나간 만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읽어나가면 아마 따라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1, 2월 달만 이렇게 하고, 1, 2월 달만 이렇게 하고 이제 3, 4월 달부터는 이 방법을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자, 공부하는 방법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를 안 읽으셨던 분들, 또 교재 읽으셨던 분들 마찬가지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진도 나가야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내일 진도 나가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소위 말하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교재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이거 절대로 칠판에 판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뭐 하는 경향이냐면 곧바로 머릿속에다 꾸겨 넣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꾸겨 넣는 거예요. 꾸겨 넣는 거. 그러면 나중에 완벽한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라.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오후부터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그럼 언제 공부하느냐? 자, 제 과목 얘기 좀 잠깐 해야죠. 예, 남의 과목 얘기만 하면 좀 안 되니까 내 과목 얘기해 주죠. 자,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2차 과목. 자, 2차 과목에서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느냐? 자, 언제 공부한다 그랬어요? 언제 공부하는 거? 수업 시간에. 그래서 수업 빠지지 말으시라. 지겨워도 여기 앉아서 졸더라도 와서 들으세요. 수업을, 자, 중개사법은 모든 집중을 수업 시간에 하셔야 돼요. 자, 수업 끝나고 나면 뭘 기준으로 한다? 수업 끝나고 나면 1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시간이니까 오늘 뭘 들고 오라고 그랬죠? 예, 1차 과목 한 과목 들고,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자,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간표 짜는 일이에요. 학습 시간표라는 거죠. 학습 시간표를, 제가 어느 학원에서 학습 시간표를 좀 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만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에 짜다가, 고민이 되면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꼭 저가 아니라 민법 선생님한테나 뭐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학습 시간표를 짜는 거다. 자, 오늘은, 월요일 날은 수업,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오후에 무슨 과목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학습 시간표를 일단, 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일단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일단 들어줘야 돼요. 수업 시간을 빠지고요. 수업 시간 빼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한다. 근데 나중에 공부하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1, 2차를 다 같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공인중개사법을 수업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수업 시간 끝나면 뭘 공부하라? 1차를 공부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 과목이 만약에 안 되면요. 자, 지금 1차와 2차에서, 자, 여기 보죠. 1차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2차.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5월 달쯤에는 1차가 어느 정도 잡혀줘야 돼요. 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이 5월 달 때는 모의고사를 볼 때 50점은 나와줘야 돼요.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여러분 합격 점수 잘 아시죠? 몇 점 합격? 50점. 그럼 50점이면 합격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시험 며칠로 날짜 잡혀 있죠? 예, 10월 29일로 날짜가 잡혀 있죠? 일단. 자, 만약에 5월 달에요. 50점이 잡혀 나간다면 이거는 성공입니다. 저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 가끔씩 점수가 5월달 때 60점, 70점대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1차 과목 70점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산하려고 그래요. 나는 뭐 다 했다? 도 다 닦았다. 그러면 하산해도 된다. 근데 하산은 언제 해줘야 돼요, 이거? 시험 치고 나서 해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1차를 엎어버립니다. 1차를 엎어버리고 뭐 공부해요? 2차 공부하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1차가 이 정도 60.7점 5월 달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때 나는 이제 1차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공부해야 되겠다? 2차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를 엎어버리고 2차를 공부합니다. 부동산에 뭡니까? 중개사법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워요. 딱 한 달만 엎어보세요. 그 뒤에 점수가 뚝 떨어져 있어요. 이거 회복시키려면 또 한 달 걸려요. 실제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8월달, 9월달 때 또 얘기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나서 특히 여기서 오류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1차를 갖다가 이것처럼 문을 닫고 2차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 거의 다 나중에 점수들이 안 나와요. 실전 시험 문제 가면. 자, 그래서 이거를 50점대 정도가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자, 부동산학권과 민법의 공부 시간을 줄여요. 이거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5월달까지, 4월달까지 1차 과목을 만약에 5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를 몇 시간을 줄자? 50점대가 나오죠? 그러면 3시간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뭘 치중한다? 2차를 갖다가 집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과정이 5월달 넘어섭니다. 자, 5월달 넘어서 이렇게 돼야지만 문제는 뭐냐? 7월달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과정이 넘어가지 않죠? 자, 5, 6월 달에 민법이 40점 나옵니다. 35점 나옵니다. 나와요, 실제로. 설마 35점 나 못 나옵니다. 이런 25점, 20점대 나와요, 민법이. 근데 5월 달에 만약에 35점대, 40점대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죠? 예. 2차를 포기할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때쯤 되면 확 떨어지죠. 2차 포기하고 1차만 열심히 공부.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되기는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같이 끌고 나가면 같이 될 거를 지레짐작으로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 5월 달에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이 50점대까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뭘 공부하시라? 1차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5월달 넘으면 뭘 같이 공부해줘야 돼요? 2차도 같이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또 여러분들 상당히 또 위험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법하고 그 다음에 개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혹시 작년에 이렇게 공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나는 민법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개론은 아무리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치중하고? 민법에 치중하고 개론을 안 보죠. 이거는 뭐만 변한다? 과락만 변. 자, 이게 과락제도가 있죠. 각 과목별 몇 점 이상 올라와야지만 돼요. 40점. 그러니까 요거는 과락만 면하고 여기에서 채워주겠다. 자, 한번 봅시다. 개론을 과락을 면하고 민법에서 채워주겠다. 그러면 개론 몇 점 나와야 돼? 일단은 최소 점수로 합니다. 예. 그럼 민법 몇 점 나와야 돼요? 자신 있어요? 80점 나올? 어지간해서 민법 80점 나오기 힘들어요. 자, 이거는 과락만 면하고 이거를 뭘 하겠다? 올려가지고서는 해주겠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있다면 버리세요. 무조건 이 두 과목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과락 다 나와요. 실제로 또 과락을 면했다 치더라도 점수가 꼭 보면 두 문제, 세 문제에서 차이로 떨어집니다. 왜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민법 70점대만 나오면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80점 나오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힘들더라도, 자, 개론 상당히 힘들어요. 민법,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거꾸로, 나는 개론은
어지간해서 다 점수 잘 나오는데 민법에서 도저히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하시고,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 공부하는 거다? 네,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5, 6월 달 되면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5, 6월 달 되면 아마 지겹게 들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이젠 수업 듣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운을 딱 띄었을 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이 아닌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제 굴리는 거예요. 아, 뭐구나.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나가는 수업 시간 앉아가지고 그럴 능력이 이제 5, 6월 달 때는 아마 충분히 지워질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부하시고요. 공인중개사법. 자, 2차 과목을, 자, 1차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몇 점으로 잡으면 되냐면 65점대로 잡으세요. 둘 다다. 제가 왜 60점대로 잡으라 소리 안 하냐면 요번에도 제 수강생이 있어서 또 그런 분 또 나온대요. 시험 치고 나서 보니까 붙었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뭔가가 OMR 카드 찍으면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씩은 여러분들 목표로 잡아줘야지만 발표가 딱 한 달 걸립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한 달 걸리는데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하고 공인세법하고 공법. 자, 2차 과목 점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같이 나가는데 이거는 또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이거 같이 공부해가지고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공인세법, 부동산공법을 n분의 1로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봤어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뭐 2시간, 뭐 2시간, 뭐 2시간 해가지고 딱 n분의 1 쪼개서 공부하더라고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자, 여기에는 2차 과목에서는 뭐가 가장 공부에 치중해줘야 돼요? 예, 부동산 공법에 치중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완전히 저는 중개사법에서 남의 과목만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부동산 공법에 치중해줘야 돼요. 이거 딱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50점대는 일단 목표로 해주셔야 돼요. 공법 선생님 몇 점 목표로 하라 그래요? 50점, 그 저랑 생각이 똑같구나. 50점 목표로 하시면 돼요. 딱 맞아요. 물론, 더 나오면 좋고요. 자, 그러면, 공시세법은요, 요거는 뭐 몇 점 목표로 하시냐? 요거는 제 점수 60점대를 목표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몇 점을 목표로 하신다? 몇 점 목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0점 목표로 하세요. 뭐 어떤 분들 90점이면 100점이라고 그러는데 100점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90점까지도 저는 그냥 강의하면서 몇 점? 80점 딱 적습니다. 80점이면 자, 가끔 40문제죠? 40문제에서 80점이면 몇 문제 맞춰야 돼요? 32문제를 맞춰야 돼요. 8문제 틀리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80점 맞기도. 자, 그래서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2차를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시간 배정을 가장 많이 어디다 두시라? 어디에다 두라 그랬어요? 공법에 두라 그랬죠? 자,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공법 공부하세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중개사법, 물론 중개사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던데 외우려고 하지만 저는 암기 많이 하라 소리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치중해야 될 부분이 공법이에요.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법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나중에 의뢰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1차 합격자분들은 제가 장담하지만 이번에는 다 합격합니다. 왜냐? 일찍 왔거든요. 이번에 혹시 주변에 1차 합격자분들 아마 아직 안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안 오신 분들 뭐 3월 달에 오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요 언제 오냐면 5월 달에 와요. 5월 달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5월달에 혹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 작년에 들어보셨으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말 빠르더라고요. 저 말 빠른가요? 안 빠른가요? 5월달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2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총정리해가면서 묶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1차 합격자분이 딱 와요. 작년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서 말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데 1차 합격자가 그럼 최소한 1월 달은 몰라도 3월 달은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는 일단 오셔야 돼요. 1차 합격자도. 그래야지만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아직까지 공부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시라 그러세요. 지금부터 공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를 짜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자, 일단은 보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는 어차피 여기에 오신 분들이 누구가 등 떠밀려가지고 나 오기 싫은데 손 들어보세요. 오기 싫은데 등 떠밀려가지고 오신 분. 한 분 계십니까? 자, 그래도 기왕 등 떠밀려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놀러 와서, 물론 이제 놀러 와가지고 뭐 이제 사람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이제 가끔씩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교류 좀 많이 하시라고, 수강생분들끼리. 부동산 이 중개라는 게 무슨 장사라고 그랬어요? 사람 장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교류 기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와가지고 공부를 이제 한다고 시작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이 10월 달까지 저랑 얼굴 같이 하면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개사법 하나씩 진도 한번 나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시죠. 동영상 언제 들어야 돼? 동강? 동영상을 들을 때는 지금부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동영상에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